그래서 이때 팔면 좋은 거예요. 제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진짜 뭐 큰 진짜 국가 무슨 비상사태나 이런 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샀는데 이때 팔려고 하면 팔리겠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그럼 예측해서 그쵸. 해야 된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싸게 사도 네.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거래가 되는지 이 시점이 이런 거를 근데 보통 사고 나서 1, 2년 걸리잖아요. 네. 최소 팔려고 해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물건 선정 및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기 투자금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네. 시세차익 목표를 세우고요. 다음에 매수 조건과 매도 시기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네, 뒤에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선정 지표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투자해도 좋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먼저 이 지역을 정해야 돼요.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뭐 내가 서울에 하겠다, 경기도에 했다. 서울에서는 또 송파에 하겠다, 아니면 내가 강남에 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정해야 돼요. 크게 어떤 지역을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정하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금 매수 조건 매도 시기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투자금이 1천만 원. 1천만 원은 집 산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1천만 원, 그리고 시세 차익 목표는 1천만 원 정도 정했어요. 그래도 100%니까. 근데 1천만 원 넣었는데 1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요? 네, 기간은 2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전세를 사면 최소 2년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년 정도 생각을 했고, 왜 지방을 선택했냐, 매수 조건 지방을 선택했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투자 시점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 경기권은 투자를 1천만 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네. 그때 당시. 그래서 지방이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 차로 90분 내 거리. 네. 이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만약에 GTX나 이런 게 그 지역으로 활성화되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생각했어요. 지방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워서 직주 근접지가 되는 곳. 네, 이런 것을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을 해야지 네. 향후에 이제 집값이 그나마 덜 빠지거든요.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어쨌든 간 그 외 지역은 인구가 계속 더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제부터 이제 진짜인데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저는 지역 선정을 할 때 이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엄청 뭐가 많네요. 네, 복잡하죠, 너무. 네. 네, 너무 복잡한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인구수가 진짜 중요해요. 네.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투자를 하세요, 일단. 그쵸? 그 이유는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네. 내 집을 살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인구가 많다는 거는 여기가 살만한 좋은 동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네. 이미. 그래서 이 순이 어떻게 되냐? 서울, 경기, 인천순, 그 다음에 직할시, 지방 소도시입니다. 네. 네, 이 순으로 이제 돈이 많으면 이 순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인구수로 따지면 100만 이상, 50만 이상, 30만 이상, 최소 20만 이상 정도의 투자를 하세요. 네. 그 이하로 가면 나중에 이제 내가 집을 팔 때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아무리 집값이 싸고 갭차가 없어도 네. 나중에 팔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는 쉬워요, 부동산은. 네. 언제든지. 네. 근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매도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주심 있게 보는 게 좋고요. 자, 이 순으로 보면 인구수가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 5,200만 정도 되는데 네. 서울에 한 900만 명 정도 살고요. 네. 나머지 이렇게 이 순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예, 됩니다. 그리고 그럼 아까 소도시 30만, 20만에서는 어떻게 되냐? 50만에서 20만을 살펴보면 경남에서는 이 순으로 인구가 많아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북은 이 순이고, 이 순이고, 이 순이고, 이 순이고.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아까 똑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만약에 2020년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네. 근데 아직 김해가 만약에 상승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됐어요. 2019년에 이제 부산이 좀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김해는 상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21년부터 김해가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의 흐름이. 네. 그럼 여기도 올랐다. 그 다음 어디를 봐야겠어요? 이런 데를 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소도시도 상승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살펴보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주택 가격 심리 지수예요. 요거는 제가 첫 장에 아까 지표 보면 아파트 실거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주택을 얼마나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팔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도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알면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네. 강원도를 볼게요. 강원도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매수세가 있어요. 주택을 팔기보다 사려는 심리가 클수록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요때 2016년에 있다가 쭉 떨어졌죠, 이제. 네. 한 4, 5년 동안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팔려는 사람만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죠. 안 오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는 계속 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가격이 그냥 멈췄어요. 네. 보합됐어요. 네. 수도권은 계속 올랐는데 막 네. 직할시랑 분명히 우상향하는데 오를 타이밍이 됐다 생각은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2020년 하반기부터 정확히 말하면 2021년부터 상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이쯤이에요. 올랐다가 잠시 멈추다는 요 정도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많고 이제 팔려는 사람은 뭐 별로 없는 상.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면 네,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매매 전세 시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KB 부동산의 KB 시계열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 이걸 확인하면 나오는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네. 그래서 상승을 하지 않을 때는 뭐 0.02, 0.09 막 이래요. 네. 근데 상승을 시작하면 0.5, 4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요, 점점. 네. 그리고 색깔이 진해져요. 그러면 색깔이 진한 걸 보면 실제로 상승을 강원도 쪽인데 춘천을 볼게요. 춘천을 보면 2021년 여기서부터 6월부터 색깔이 좀 진해지죠. 네. 8월에 정점을 찍고 네. 매매가가 네. 10월에도 정점을 찍고 네. 요때 계속 오른 거예요, 가격이. 네. 이렇게 가격 계속 오른 거예요. 전세가도 요때 좀 올라가고 계속. 원래는 색깔이 없거든요. 강원도 도표를 딴 거를 보면 네. 하얘요. 근데 유달리 작년에는 색깔이 울긋불긋했어요. 그만큼 이제 매수 심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매수자 우위 지수 아까 볼게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그 지수. 네. 이게 보면 2021년부터 100이잖아요. 네. 심지어 130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강원도를 다른 자료를 보면 네.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예요, 항상. 근데 딱 그 해년도랑 올해 이렇게 100을 넘긴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근데 서울, 경기는 이미 작년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이런 게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 좀 주춤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방이 수도권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과 경기, 인천은 수요가 대체가 돼요. 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내가 인천이라도 내가 서울에 살아도 인천이 직장이고 서울에 살아도 서울에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에 사는데 인천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은 수도권보다는 이 공급 물량에 큰 영향을 받아요.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승 하락장을 떠나서 이렇게 금리를 떠나서 이 공급 물량이 지방은 되게 중요해요. 사람도 한정돼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아파트 수요는 똑같은데 네. 이 지어진 주택 수가 작으면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꼭 봐야 되는데 여기 이 강원도 춘천의 공급 물량이에요. 네. 보면 물량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춘천의 가격이 오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팔면 좋은 거예요. 제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진짜 뭐 큰 진짜 국가 무슨 비상사태나 이런 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에요. 네.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만약에 이 미분양 물량이 많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당연히 내려가죠.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전에 해당 시점에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네.
늘어나고 있는지 꼭 체크해야 돼요.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올라갔죠. 네. 이렇게 가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이 시점에는 실제로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이 시점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가격이 춘천이 가격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네. 아파트 가격이.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꺾이죠. 네. 예,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2021년 8, 9월 기준으로 142개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 소도시는 한 300개 이하일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가격이 오를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중간 정도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랬을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 주택 대출금을 갚을 여력을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네. 그래서 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수치가 낮아야지 좋다 했잖아요. 네. 서울 이런 데는 이미 199에 100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버는 돈 대비 주택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자, 부산도 그렇고 지금 많이 올랐죠. 인천도. 자,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어디예요? 소득 대비 강원도, 충남 이런 데는 전북은 아직은 소득 대비 저렴하다는 거예요.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네. 지금 현 시점에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구매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그 지역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네. 아니면 투자자이거나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분양률을 봐야 되는데 초기 분양률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프리미엄이 붙는 게 제가 아까 분양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분양권일 때 청약을 아예 넣지 않거나 이 청약 경쟁률이 낮다면 그리고 분양률이 낮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면 지역별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나와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원데이터가 100이면 다 분양이 된 거예요. 서울은 다 됐네요. 네, 서울은 다 됐죠. 서울은 다 됐고, 전북도 다 됐고. 네, 전부터 다 됐고, 근데 그래도 좀 빠진 데가 이쪽이 전남, 경북 이런데. 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다 상승작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죠.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증감률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네. 거래량이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싸게 사도 네.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거래가 되는지 이 시점이 이런 거를 근데 보통 사고 나서 1, 2년 걸리잖아요. 네. 최소 팔려고 해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샀는데 이때 팔려고 하면 팔리겠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그럼 예측해서 그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사이클. 네,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